네. 일단 출마의 변을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국회가 개혁 입법을 오히려 좌초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회의장이 마지막에 활용 점정이 되기는커녕 개혁의 그 발목을 잡는, 개혁을 좌초시키는 그런 결과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차기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혁신의장을 민심과 당심이 기대하는 것 같고요. 또 저 추미애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항상 앞서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서 생각하고 혁신의 혁신을 계속 걸어왔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해주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 주시는 것처럼 헌정사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이라는 것도 또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배출을 한다는 것도 정당 사상으로도 또 대한민국 헌정사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걸어온 길이 추미애 국회의장이 왜 적임자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이제 말로는 뭐 21대와 다르게 하겠다, 나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어떤 외풍에도 또 어떤 여론몰이에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또 그렇게 해온 정치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뭐 여론조사 보면은 복수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은 10명 중 뭐 4명 이상 한 5명 가까이는 추미애 의장을 지지하고 특히 민주당 지지자 보면은 10명 중 7명 이상 뭐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는데 배경이나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보통은 민심과 당심이 다를 때가 많은데요. 다음 국회의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민심과 당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국민의힘 지지층 쪽에서 다른 후보 지지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국민을, 민생을 살리고 또 개혁 입법을 관철해내는 데는 추진력과 돌파력, 실력 이런 것이 겸비돼야 된다. 또 여론몰이에 흔들리지 않은 뚝심도 있어야 된다 이런 걸 보시는 것 같고요. 또 그런 점에서 제가 신뢰를 많이 얻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론몰이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는 뭐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지금처럼 그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일당의 지위를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걸 입법 독주라는 프레임을 씌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춤거리게 되죠. 막 소심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의 프레임인 것이고 그 법안의 내용이 민생을 살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개인의 어떤 그 여론몰이를 겁먹지 말고 어떤 국민과 공감을 이루면서 설득력과 그 논리를 가지고 돌파해내는 그런 뚝심이 필요하겠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계적 중립도 아니다라고 해서 약간 뭐 발언 진위를 두고 뭐 논란과 공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인 건가요? 그것은 역사적 맥락이 있는 겁니다. 특히 그 군사 독재 정권 시절 또 여대 야소 시절 국회의장은 집권당의 그 통법부의 어떤 꼭두각시처럼 지휘봉을 잡기만 하고 특히 우리 기억 속에는 김영삼 총재 제명 사건 그런 방망이를 친다든지 또 제가 조선 시절에 안기부법, 노동법 새벽 날치기를 해댄다든지 그런 흑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대통령, 그러니까 권위적인 정부의 그 독재의 그 어떤 거수기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거수기 역할을 하는 그런 중립은 있을 수가 없고 이 국민의 편에 서서 민치를 해내는 그런 국회의 역할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대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꼭두각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5일 그 MBN 인터뷰에서 당적을 가지고 편파된 행정과 편파된 의장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면서 공부 좀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그거 혹시 보셨나요?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뭐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지난번 21대 국회에서는 네. 국회의장이 예를 들면 뭐 국민들이 기억하는 것 지금 검찰 독재 정권에서 네. 왜 검찰의 수사권을 입법부가 얼마든지 한정할 수 있는데 그걸 못했느냐. 그 검찰청법이 의원 발의로 네.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이 올라왔는데 국회의장이 그것에 대해서 제동을 강력하게 걸었죠. 네. 그러니까 수사권을 조정하는 글자 한자를 바꿔줌으로써 그러니까 그 중이라는 네. 글자를 등으로 고쳐오지 않으면 내가 방맹이를 칠 수 없다 이렇게 완강하게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네. 그 등으로 고치는 합의를 했고요. 또 그 등을 빌미로 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확대를 시행령으로 해버렸죠. 네, 그런 사례를 바로 경험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지금 김진표 의장님 말씀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과 너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 당적 이탈을 규정한 국회법 취지가 네. 뭐 용산,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거수기를 하지 말라는 거지, 뭐 기계적 중립을 지켜서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그때와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졌다. 그때 네. 그러니까 2002년도에 네.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를 네. 명문화했는데요. 그때가 그러니까 이만섭 의장 때 DJ 정부 때였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180석을 줬는데 지난 국회에서 네. 왜 입법으로 개혁을 못했느냐라는 것을 국민이 묻고 계시는데 지금 김진표 의장님은 거꾸로 답하는 거죠. 과거에 여대 야소 시절 또는 권위적인 이 네.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의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궁금한 게 의장이 되시면은 네. 구체적으로 국회를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뭐 가령 한쪽에서는 이 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그러고 다른 한쪽에서는 뭐 죽어도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 법안의 내용이 문제겠고요. 그 내용이 민치에 부합하는지 민생을 살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법인지 가지고 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양당이 끝내 합의를 안 한다 그러면 협상할 시간도 충분히 줬고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드렸다. 그런데 결국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그러면 국회의장이 정치적 책임을 가지고 결단을 내릴 때는 결단을 해야 되겠죠. 결국 그 법이 통과 안 돼서 피해는 국민이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가 무능하다면 이 대통령이 정치를 모르고 어떤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이 집권당에 주문한다 그러면 국회가 그걸 돌파해내야 되겠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해서 돌파를 했는데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장이 개혁 입법을 좌초시키거나 아니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민생 입법을 좌초시키고 또 본인과 가족의 이해 충돌 사안, 또 신상에 관한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하기 싫어서 거부하기 위해서 뭐 특별검사법을 거부한다든지 하는 건 명백하게 국민 정서에 배치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그 국회가 뭐 예산안 시정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겠죠. 그럴 때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장이 제대로 지적을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네. 오늘 오전에 그 조정식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헌법 개헌이 할 때 뭐 거부권을 180석으로 재의결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약간 좀 단견일 것 같습니다. 한시적일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적절한 거부권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헌법상 원리로서 필요한 것이죠. 네, 그런데 그걸 의석수를 낮춘다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인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원포인트 개헌을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을 위한? 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 충돌 사안 또는 대통령의 신상에 관한 것에 대한 거부권은 제한을 하자 하는 정도의 그 원포인트 개헌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앞서 여론조사 얘기 잠깐 했는데 뭐 일반 국민이나 당심은 뭐 압도적인 것 같은데 이번 네. 의장 선거는 명심, 뭐 이재명 네. 대표 의증이 뭐 많이 중요할 거다라는 네, 네.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네. 이 국회의장 나오시는 거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랑 혹시 뭐 사전에 협의나 교감 같은 거는 있으셨을까요? 네, 충분히 교감이 있었고요. 네, 정치를 하는 분들 사이에는 늘 뭐 어떤 그 나라를 위해서 네. 또 당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할 때는 당 대표와는 다 상의를 하게 돼 있죠. 네, 그게 관례이고요. 저도 네. 당연히 심도 있는 말씀을 서로 교감하면서 드렸고요. 또 이재명 대표의 명심이라는 건 항상 네. 국민이 바라는 민심과 당심에 일치해 왔습니다. 지금도 당심과 민심이 네. 저 추미애를 통해서 어떤 시대 그 소명을 짐지우고자 하는 쪽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또 이재명 대표의 마음일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네. 교감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교감을 했다는 말씀인 건가요? 궁금한 게. 이 대표를 만나서 네. 여러 얘기, 그러니까 전국 상황에 대한 얘기, 네. 또 다음 국회의 역할, 또 더불어민주당이 표를 이만큼 많이 얻고 일당이 됐으니까 지금 민심은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해서 네. 강력하게 견제해서 국민을 지켜주고 또 유보된 지체된 개혁입법, 민생입법을 관철해 내달라 하는 염원이 묻어 있는 선거 아닙니까에 대해서 저와 이 대표님이 서로 공감을 나눴고요. 네.